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5G 특허망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 이제 5G 특허망이 뭔지 잠깐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해외 동향,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인사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5G 특허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움 5G 지원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움 5G 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G 특허망,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특정 구역, 토지 건물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음 5G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그 5G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죠. EMBB, URLLC, MMPC,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그런 이제 앞글자를 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사물과 사회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음이라는 표현을 지었고요. 우리 이제 해외 쪽의 문헌을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빗 5G나 로컬 5G, 캠퍼스 5G, 우리 표준화 쪽에서는 non-public network 이런 표현들 쓰고 있는데 다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이제 AI 전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모든 그런 그 사항들을 다 디지털 기술과 또 AI를 통해 가지고 다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또 전송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또 산업 현장 같은 데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피지컬 AI 같은 것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도 실험실 레벨이 아니고 지금 거의 커머셜한 수준까지도 거의 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말들이 또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신뢰 무선통신망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5G 특허망, 이음 5G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존 이동통신 5G 잘 깔려 있는데 또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음 5G는 그 토지 건물 단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전국 단위가 아닌 토지 건물 단위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또 보면은 우리 이제 1번 그 공중통신망 같은 경우는 범용 서비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징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주로 다운링크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5G 특화망 같은 경우는 특화 서비스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업링크 중심의 그런 서비스가 더 주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파수 사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동통신은 경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 단위의 주파수 이용 권한을 얻어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산업 쪽에서 또 통신망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유선망이 될 텐데요. 유선망들은 이제 고속이고의 고신뢰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산업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산 라인도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수시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신 공사 비용들이 또 많이 또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들 많이들 이제 그런 기존의 산업 현장의 그런 통신망들을 무선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손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와이파이죠. 근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또 신뢰성이라든가 이제 보안 측면에서 또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동성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또 이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특화망이 그 현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5G의 장점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동성, eMBB, URLLC, MMTC 같은 그런 장점, 플러스 자가망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망 구축을 좀 유연하게 한다거나, 좀 더 이제 프라이빗하게 안정성 있게 어떤 외부의 보안 공격 같은 것들 없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이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통신망인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AI라든가 각종 이제 IoT 센서들, 그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뭐 우리 여기 한 2023년이니까는 이제 좀 시간이 된 거긴 하지만은 그 산업용 통신 네트워크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그 많은 숫자가 절반에 가까운 숫자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은 한 절반 정도는 또 이런 속도 저하라든가 품질 등에서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응답을 하셔서 또 이용 5G 특화망으로 전환을 검토하신다 이런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모든 사업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서 뭐 이용 5G 특화망을 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더 좋은 그런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 디바이스 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동성을 필요로 한다거나 했을 경우 규모가 커진다거나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5G가 훨씬 더 안정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현황입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산업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603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GSA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집계한 거래 가지고 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LTE, 5G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뭐 이것도 여러 시장 전망 기관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개 몇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연평균 CAGR 기준으로는 거의 40% 정도는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막 확 성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GSA라는 기관에서 이제 집계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뭐 290개 뭐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각 그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다르게 이제 집계가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큰 절대적인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더라 하더라도 국가별 순위라든가 이 제조 분야별, 적용 분야별 순위 같은 것들은 큰 추세들은 아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아무래도 가장 제일 많고요. 뭐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그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이죠. 이쪽이 아무래도 가장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R&D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업,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업은 별로 이렇게 큰 산업은 아니지만은 또 그 광업 쪽이 또 큰 그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도 이제 광업 같은 것 경우도 뭐 굉장히 그 현장 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3D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격으로 또 뭔가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국방 뭐 이런 부분들도 큰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업 전반에 그런 뭐 산업뿐만 아니고 민간 공공을 다 포함한 그런 모든 분야의 AX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이제 5G 특화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전용 주파수도 이제 분배를 하고 공급을 한 상태하고 해서 이제 2021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은 이제 4.7기가대하고 28기가대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4.7기가대역에서는 100메가폭, 28기가대역에서는 600메가폭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입 방식도 타입 1, 2, 3로 세 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게 나눠지는 기준은 이제 망 운영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가망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막 구축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파수 지정을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고, 타입 2, 3 같은 경우는 그냥 2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사업장에 구축해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방문자도 있고 뭐 협력회사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또 제도상 제3자한테 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는 또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주파수 할당을 받아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입 3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주파수 받고 이런 거 이제 귀찮아서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전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등이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회사와 이제 계약을 통해가지고 서비스 제공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이제 21년도에 최초 도입한 이후로 어떤 제도 개선의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1년도에 주파수 공급하고 또 지원센터 개소하고 뭐 할당 공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주파수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통신망을 구축을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던 그런 수요 기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간소화시키고 조금 그런 허들을 좀 낮추고자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좀 개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것도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 제공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지금 뭐 주파수 신청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또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아마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이때쯤에 이제 우리 그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이제 전면 개정해가지고 아마 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39개 기업과 기관이 91개소, 91개소의 특화망을 구축을 했고요. 기간통신, 아까 타입 3 또는 타입 2에 해당하는 이제 특화망 기간통신 사업자는 이제 28개사가 되어 있고요. 장비 단말은 총 이제 39종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희가 예상컨대 뭐 지금 91개소니까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이제 한 100개소가 이제 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약간의 좀 그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망구축 투자 비용이라든가 뭐 운영 기술 부족, 뭐 특히 또 그 단말에 대한 공급 부족, 또 특화 서비스가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또 없다. 그런 시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과기정통부는 작년 그러니까 24년 10월에 제4차 전파지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아마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꼭지가 이제 특화망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그 특화망 융합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화망 EU5G 주파수 추가 확보 공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양도 임대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세 가지 꼭지가 이제 크게 우리 전파지능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특화망 신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특화망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장비라든가 단말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조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검증된 장비들을 이제 조달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그런 그 성능이나 뭐 우리 이제 전파 인증을 받긴 합니다. KC 인증으로 이제 받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RF 성능에 대한 인증을 하는 거지,
이런 이제 단말의 어떤 장비 단말의 성능이라든가 기능, 뭐 보안, 상호 운영성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시험하고 뭐 검증, 인증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장비 제조사들 쪽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지원 체계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 기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그다음에 수요 기업 도입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제 2022년부터 아마 이제 우리 특화망에 대한 실증 사업들을 이제 꽤 여러 건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작년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올해는 아마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거,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좀 기술 방식을 이제 5G가 아닌 이제 차세대 기술 방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이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은 그쪽 각 그 산업 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자체라든가 그런 타 부처의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실증하는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특화망을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들 좀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더라. 아는데 이제 과연 우리 사업장, 우리 공장에 이거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뭐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적지 않은 금액들을 이제 검증 안 하고 바로 투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POC를 해보는 거죠. 자기네 사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잘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검증을 하고요. 또 전시 홍보, 뭐 국제 표준화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이 특화망 이제 생태계 관련된 걸 수 있는데, 이게 결국 B2B 사업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좀 공호의 경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주파수 이용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유형의 특화망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토지 건물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런 특화망이 아니고 우리가 이동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국방이라든가 재난 뭐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광역형, 그러니까 뭐 특정 공장이 아니고 뭐 산업 단지, 뭐 클러스터 단위의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주파수들이 또 필요하고 간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새로 좀 제도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두 번째 목적가 이제 추가 주파수 발굴인데, 그러면 이제 과연 뭐 어느 대역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뭐 전파지능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4.7기가에서 뭐 좀 확장하는 식으로 이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뭐 국제적인 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 현황, 그 다음에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 아마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양도 임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전파법에는 주파수 양도 임대라는 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이동통신 주파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통신 3사가 전국 단위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양도 임대가 발생할 경우가 뭐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특화망, 5G 특화망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 베이스로 어떻게 보면은 주파수가 할당이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뭐 회사가 뭐 어디 사업장을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이전한 뭐 사업장 옆에 있는 그런 설비들을 뭐 내가 인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도 막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타입 3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회사로부터. 근데 그 회사가 또 바뀌는 경우들도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파수 이용에 대한 형태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주파수 양도나 임대의 방식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주파수 양도임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특화망에서 이제 워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5G 지원센터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세종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이제 세종시에다 만들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파수 신청하는 거 지원하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 기업 기관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주파수 이용하시려고 보면은 굉장히 좀 제도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EM5G 지원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까도 이제 장비 단말 그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테스트베드도 구축해가지고 그런 장비 단말, 새로 나오는 장비 단말에 대한 그런 실증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부처, 뭐 예를 들어 이제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림부 사업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농산물의 그 물류센터죠, 일종의 그것들에 이제 특화망을 집어넣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개정하고 그 각계 이제 그 업계의 그런 의견 수렴 위해서 이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전시회 홍보 행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기정통부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특화망 활성화 정책 개발이라든가 제도 개선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지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화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파수라는 게 결국 전국 단위로 쓰는 게 아니고 지역 단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뭐 전파를 좀 이렇게 뭐 간섭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간혹가다 생길 수는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조정하고 지원하는 협의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그 할당을 만약에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되면은 또 할당 조건을 이제 부여를 받으면서 이제 할당 조건을 잘 이해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해서 뭐 측정을 한다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발표를 마쳤고요. 네, 감사합니다.